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량 안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대대적인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국이 긴장감 속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문제는 14억 중국인들의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정권 안보에 위기를 끼친다는 점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으로 3일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농작물 생산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면서 중국 지도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국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해서 베이징에서 290km 정도 떨어진 스자주앙시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그동안 애써 갖고 왔던 모든 농작물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전국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많은 채소 가격이 최대 40%까지 치솟으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그래 안에도 어려운 소비를 하고 있는 인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사실 중국에 있어서 이 14억 명의 인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제일 가는 목표이자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요한 정책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시진핑이 제1호 문건이 삼농,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일 정도로 식량의 자급자족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올해 1월 중국 국무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고 대규모 빈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곡물 생산량을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고 지방정부와 농촌 공동체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1호 문서에서도 2024년 국가 곡물 생산량이 6억 5천만 톤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식량 문제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식량 안보가 중요함에도 올해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지난 7월 말에 긴급 내각회의를 열어서 홍수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농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대홍수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나타난 식량 공급망 위기를 중국 당국이 해결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중국은 이미 식량 안보에 관한 한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며 비료 사용과 오염으로 인해 축소되고 황폐화된 세계 경제학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으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6분의 1을 먹여 살려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임금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농부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식량 안보는 더욱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늘까지 중국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수자원부는 지난 8월 1998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올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강이 범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중국은 최소 1961년 이후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토니아 컨설팅의 농업시장조사 책임자인 나린 프리드리히스는 기후변화는 중국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식량 자급자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다양한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중국 국가재난관리부는 7월 자연재해로 인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이 중 약 90%가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발생했고 약 600만 에이커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모든 식량들의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지난달 중국 북부와 동부 지역의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서 가지, 강낭콩, 오이 이런 야채, 채소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본 식량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는 중국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의 식량 위기 문제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합니다. 이미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도 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식량 안보가 무너진다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라 그러면서 안정적인 수준의 곡물 비축량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지시 이후로 식량 공급 보장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브랜드의 일부가 됐습니다. 시진핑 그 이후에도 수많은 연설에서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촌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품목들의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공급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중국 사회 전체가 대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진핑은 그런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시진핑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물의 분포가 고르지 않습니다. 남부는 홍수에 취약하고 북부는 여름철 가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남부의 큰 강에서 북부로 여분의 물을 돌리려는 등 전국에 걸쳐서 약 8,000개의 수자원 보존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패턴 자체가 변화되면서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도시 홍수 통제는 때때로 매우 정치적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농촌 지역의 홍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강이 범람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희생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때 역시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더욱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진짜 우려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식량 부족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양하잉 교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덩샤오핑의 친구였던 천위는 중국인은 관리하기 쉽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중국 인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중국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양하잉 교수는 이어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그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지만 곡창지대에 식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예상되며 국내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상승하는데 농촌에서의 수입으로는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와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농민공들은 사실상 중국 내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의 도시행으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시진핑이 원하는 식량 증산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콩과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 오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인의 주식이기도 하고 매일 식탁이 오르는 품목이어서 그런 말도 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중국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국 인민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 곡물 가격이 올라서도 안 되고 또한 수급이 불안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곡물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기초적 문제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고, 더더욱 곡물의 수입 불안정으로 수급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이 또한 중국 정부 당국에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던져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식량 안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식량 수급은 미국의 곡물 수출 없이는 당장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결코 전쟁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식량 부족으로 중국인들 스스로가 중국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식량 안보를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자급률을 높이려 하지만 자급률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 식량 안보 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지난 2022년 2월 18일자 인민일보 일면머리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차 생산품의 공급은 중대한 전략적 문제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든지 확실히 자기 수중에 놓여 있어야 하며 밥그릇은 주로 중국 양식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절대로 먹는 문제, 이 기본 생존의 문제에서 타인이 우리의 목을 조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의 초도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식량 안보 문제는 정권의 안위와도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식량 문제는 시진핑 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입니다. 당장 중국이 가장 많은 식량을 수입해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이 미국과 충돌하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고요? 이는 애시당초 가능하지도 않을 일장춘몽입니다. 만약 미국이 식량을 무기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미국과 결코 맞짱 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